아나니한테 배우죠. 설득 돕기하는 2강에 경주 가서 10번. 아나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나니한테? 네, 아나니 존재가 있어도 거기? 네. 잘했어. 어쩐지 아나니가 흐뭇해하더만. 자, 10번 봅시다. 자, 요것도 쉬워서 해석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이제 뭐 등급에 대한 얘기고, 이 말하는 등급은 이제 그 관람물에 대한 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관람 불가 뭐 이런 것들, 몇 세 이상 관람 가능. 그래서 관람 등급, 이 레이팅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좀 알아야 될 표현은 됐고요. 여기도 뭐 어려운 게 없네. 어려운 게 없고, 자, 요거 보자. 요거 보세요. 요 문제가 실제 이제 고3 업보에 나온 적이 있고, 이게 is로 나왔어. 아예 학교 내신 대비에 is에 밑줄 그어있어. 맞는지 틀린지 물어봐. 그런데 구분하기 쉽지가 않다. 왜? 얼핏 보면 have 절반? 셀 수 없는 추상명사는 단순해 is다 라고 is가 맞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죠. 지금 이제 보니까는 누구는 지금 답을 잡았네, 그지? 시선을 보니 어딜 바로 딱 보네, 그지? 우리 서진이 알았구나, 넌, 그지? 자, 아가 반드시 돼야 되는 이유는? 그 이걸 묻자. have는 단수야 복수야? have는 단수야 복수야? 그것만 알면 되잖아.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야? 하지 않지 않아. 어? 회표를 하지 않지 않나. 그렇지. have는 뭐가 될 수가 없다. 주어가 될 수가 없는 부분명사라고. 근데 그럼 have라는 건 항상 뭐가 주어가 됐어? of 뒤에 명사가 주어 역할했잖아요. of 뒤에 명사 있니 없니? 없네. 왜? 그치,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 걸 생략한 거예요. 그럼 앞부터 보는 거야. 바로 그렇지. 그 부모들 사이에서 이 부모란 위치 이런 거래. 폭력적인 걸 이제 막아주는 거, 컬링 같은 거. 자, 폭력적인 걸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 V칩이 달린 컴퓨터를 동사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 절반 이상이 unaware of 몰라요. 그 기능을 몰라요. 주어는 누구겠니? 부모들이지. 그러니까 원래 여기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of parents 받아서 of them이 있었거든. 이렇게. parent 복수기 때문에. 근데 앞에 있기 때문에 안 써도 하잖아. 생략해서. 원래 있던 주어는 복수다. 그래서 비동사 아가 돼야 된다. 이 어법이 실제로 옛날에 이제 어법이 어려웠을 때 2014년, 13년 요때, 13년, 12년 요때 이제 어법 문제로 고3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유형을 기억을 해라. 그러니까 부분명사에다가 뭔가 응용된 형태다. 요거 정도 기억하시고, 요거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참 좋겠다. 그치? 우리 내신 대비 때 너무 좋겠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라는 단어인데 S가 붙으면 얘는 통신이라는 단어로 뜻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통신이라고 쓸 땐 거의 항상 S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의사소통들이 아니고 통신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다음 요거 of limited effectiveness 그때 써요. of happiness는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랑 똑같다 보면 된다 한 단어로 형용사입니다. 추상명사 형용사예요. happy랑 똑같아 보시면 돼요. 그러면 of effectiveness는 한 단어로 뭘까? effective가 돼요. 이렇게 효과적인이라는 형용사를 해석하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앞에 있는 limited는 여기서 형용사로 분사로 쓰여서 명사 수식하지만 얘가 형용사로 바뀌면서 얘를 부사로 바꿔주면 완벽한 해석이 돼. limited 이렇게 제한적으로 효과적인 요거와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제한적으로 효과적이다. 그래서 of 추상명사는 그에 해당하는 형용사로 해석을 해라.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풀이 안 하는 건 정말 쉬운 거예요. 해설지랑 제가 분석해드린 것만 참고하면 그냥 해석이 가능한 수준. 자, 11번, 12번은 둘 다 한번 해보자. 요거는요, 여러분. 자, 빈칸 내용 읽고서 나머지 읽어서 조금 추론을 해보면 답을 바로 잡을 수 있긴 해요. 그렇게 한번 풀어보고 위에 가서 확인해보자. 몇몇 사람들은 그러한 위협에 반응을 하는데 그 위협이란 뭐에 대한 거냐면 그들의 아까 나왔던 거네, 그지? 세계관에 대한 위협에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그게 틀렸어 라고 할 때 반응 방식이 뭐냐 이렇게 돼요. 자기의 믿는 바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반응하더냐 몇몇 사람들이 그 반응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반응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역접이 나오고요. 그래서 단서가 있고요. 대은 당연히 앞에 있는 반응하는 방식을 말하고 뒤에 잘 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면하게 즉 구해주지 못해요.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구해주지 못합니다. 효과가 없다 이런 뜻이야. 빈칸의 방식으로 반응해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에 대한 비판이냐면 뭔가 유지하고 갖고 있는 거. 뭘? 전형적으로 false belief 중요합니다. 거짓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그 빈칸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빈칸의 행위를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혜택이 없다, 효과가 없다. 바로 그 거짓된 믿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중요한 데 그 거짓된 잘못된 믿음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end up with 뭐라고? 결국 뭐뭐로 끝나게 되다. 그들이 결국 갖게 되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을 로부터 구해주지 못해요. 하고 요 대세 역할이 중요한데 앞에 요 명사가 있고요. 뒷문장 보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둘 다 동격 대시입니다. 거짓된 믿음에 대한 동격 설명이거든. 거짓된 믿음이란 뭐길래 여기서부터 구해주지 못하냐. 그 거짓된 믿음이란 보세요. 나는 완전히 건강해. 라는 거는 실제로 제대로 된 거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예요. 거짓된 믿음이 있걸 나는 완전히 건강해. 실제로 건강하지 않은데 그냥 나는 완전히 건강해라고 잘못되게 거짓되게 믿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로부터 구해줄 수 없다. 그리고 또 그 거짓된 믿음이란 뭐냐면 나의 친구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만약 그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혹은 거짓말을 한다 해도 친구들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된 믿음을 믿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는 기타 등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해주지 못할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척 믿어버리는 거. 그래서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행위가 나왔고 빈칸에 들어가는 게 바로 거짓된 믿음의 행위자 방식이 되는 거지. 이걸 잡아주시면 돼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 믿어버리는 거, 그지? 완전히 건강하지 않은데 완전히 건강하다고 거짓으로 믿어버리는 거. 그래서 자 1번 보세요. Taking a different route, 이건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 우회로를 말하는 것이고 뭔가 막혔을 때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거. 2번 bark, 짖다죠. 잘못된 틀린 나무에 대고 짖어버리는 것보다 이건 헛다리 짚는 걸 말하는 것이고 3번은 따라가는 거, herd는 무리 떼죠. 양들처럼 그냥 무리를 따라가는 거, 남 따라가는 거, jumping on the bandwagon을 말하는 거죠. 대세에 따르는 거. 4번은 bury가 뭐죠 여러분? 동사로 파묻다. 무엇을? 그들의 머리를 어디에다가? 모래에다가 묻어버리는 거. 현실을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래서 false belief에 대한 가장 정확한 묘사가 되죠. 그래서 현실, 도피라는 단어. 4번이 가장 적절하다. 자 5번은요. 요거는 우리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거 외우시라고. 요거 뭐지 이거? 이때 그렇지. shoes가 뭐라고 이게? 케이스나 아니면 포지션의 입장을 뜻을 갖는다. 입장, 경우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다른 누군가의 입장에다가 놓아두는 거. 뭐니 이거? 사자성어로 역지, 사지, 역지, 사지. 그래서 5번도 어긋난다. 거짓된 믿음이라는 건 항상 이제 이렇게 4번으로 하는 걸 가장 적절하다. 자, 처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네. 제가 저번에 오브젝트 관련 나왔을 때 제가 요거 다시 한번 나오면 그때 정리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그래서 강의 노트에 제가 오브젝트, 서브젝트 관련 정리를 제가 했어요. 요걸 다시 한번 저랑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강의 노트에 적어놓은 그대로 외워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 오브젝트, 서브젝트 관련은 요 관련 뜻을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거야. 일단 명사부터 object, subject가 있고요. 자, 일단 명사로 뜻이 뭐였지? object 뭐죠 여러분? 명사로 물체입니다. 이거. 물체, 대상, 객체 이렇게 되고 물건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게 문법에서는 뭐가 된다? 우리가 오로 쓰는 거 뭐니? 문법에서는 오, 목적어예요. 목적어. 문법에서 목적어고. 서브젝트는 반면에 뭐다 이건? 주제. 주체가 되는 거. 주제, 과목. 그 다음에 실험 어떤 영향을 받는 대상, 지배자도 있고. 그래서 문법에선 주어가 되죠. 주어, S로 쓰는 주어가 되고. 자, 오브젝트가 동사도 있죠. 동사라고 했지? 오브젝트 자체가 동사로 쓰이지. 얘는 근데 주로 이제 뒤에 to가 많이 동반이 된다. 뜻은 뭐뭐에 여러분 뭐 적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다 똑같이 정리해놨어요. 이 to가 뭐다? 중요한 건 전치사다. 뭐뭐에. 그래서 뒤에 동사가 온다면 반드시 동사에 to하고 ing가 돼야 된다라는 어법까지 같이 알아두시고. 자, 서브젝트도 얘도 동사의 뜻이 있고 얘는 형용사도 있죠. 동사 뜻이 뭐지? 무엇을 종속시키다. 뒤에 목적어를 종속시키다. 아마도 이제 주로 쓰이는 구조는 목적어고 뒤에 뭐 in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전면구가 같이 딸려오긴 해요. 근데 이렇게 능동의 형태로 잘 안 씁니다. 형용사는 뭐다? 종속된, 영향 받는 이런 뜻이 있고 subject.
동사, 형용사 둘 다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온 수거가 두 개가 있지. 그지? be subject 형용사로 써도 되고 아니면 동사의 pp가 돼서 subjected라고 써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to 이렇게. 이 뜻이 뭐다? 뭐뭐에 종속되다. 영향받다. 중요한 건 얘도 이 to도 뭐다? 뭐뭐에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얘도 전치사. 그러니까 명사가 오든가 아니면 ing가 이렇게 어법상 와야 되는 거. 요거. 자, 그다음에 오브젝트가 동사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명사 형태를 볼까요? objection 얘는 뭐지? 얘는 뭐예요 그럼? 명사로 반대, 이의 제기 이렇게 되고 반대 이의 제기. 자, 오브젝티브도 있죠. 얘는 뭐지? 형용사, 명사 둘 다 있지. 지금 이 경우에는 형용사로 쓰였죠. 이 지문에서 뭐지? 객관적인. 명사는 뭐지? objective, 목표라는 뜻이 있었고 이것도 자주 쓰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는 오브젝트, 서브젝트 관련 단어는 뭐 하나가 뭐 되게 많이 쓰인다가 아니라 다 두루두루 쓰입니다. 워낙 뜻이 다양해서. 자, 그 다음 subjective는 그럼 뭐다? 얘는 형용사로 주관적인이라는 뜻이고 주관적인. 그러면 이 동사에서 어디 갔죠? 이 동사에서 이 동사 뜻에서 어디 가니? 여기서 온 명사도 있겠죠. subjection 이게 뭐다? 얘는 종속, 굴복 이렇게 돼요. subjection 종속, 굴복, 항복 이렇게 다양한 뜻을 다 정리하시고 특히나 여기 둘 다에 나오는 to는 둘 다 전치사다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어법상 ing나 명사가 온다면 그대로고 ing 동사가 온다면 ing가 온다. 요거를 오늘 나와서 정리를 했고 이제 이 중에 뭔가 또 이제 다른 지문에 subjective가 됐든 뭐 object2가 됐든 반드시 나옵니다. be subject2가 됐든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미리 우리가 외워두자. 저번에 정리해드린다 그래서 오늘 나왔길래 정리를 해서 적어놨으니 꼭 여러분 꼭 외워갖고 오세요. 리뷰 단어는 한 번 나온 건 계속 나오기 때문에 EBS는 단어를 돌려서 쓴다. 자, 하나의 객관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도 첫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개떡까지 썼는데 결국 쉬운 말 일단 직역을 해볼게요. 하나의 객관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란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요소입니다. 뭐인지를 어떠한 주장이 어떠한 사람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이 주장이 얘한테 좋아, 나빠 라는 걸 결정하는 한 가지 객관적인 요소가 있는데 concern이 동사로 쓰였어요. 뜻이 뭐지? 뭐뭐와 누구를 걱정시키다도 있어요. 또 다른 뜻으로 걱정은 아닙니다. 한 가지 객관적 요소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동사 뜻이 있어요. 뒤에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게 그 사람한테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요소가 뭐와 관련이 있냐? 바로 그 사람이 앞에 나왔던 요 사람 어떠한 주장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증거를 무시하냐 무시하지 않냐 라는 거와 관련이 있다. 증거를 무시하면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증거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를 무시하냐 아니면 무시하지 않냐에 달려있다. 근데 그 행위가 뭐냐면 뭐 하면서 refuse 뒤에는 투부정사만 써요. 믿는 걸 거부하면서 무엇을? 바로 그 증거가 분명히 명확히 가리키는 바를 믿기를 거부하면서 또 동시에 어떤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근데 이 증거란 그들이 willing의 뜻이 뭐라고요? willingly 손쉽게 그들이 이제 뒤에 먼저 아까 if only는 강조를 그랬죠. 뭐 주어가 동사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확인만 좀 해본다면 그들이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는 걸 못하면서 그죠? 그리고 또 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내는 것을 믿기를 거부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를 무시하느냐 아니면 무시하지 않느냐가 어떠한 객관적인 요소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주장이나 증거가 있어. 요게 그 사람한테 이득이 된다 라고 판단하는 건 누구 몫이다. 그 사람이 그 증거를 혹은 어떠한 주장을 받아들이면 이거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어떠한 주장이나 증거가 그 사람한테 이득이 되려면 그건 온전히 누구에게 달려있다? 본인에게 달려있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객관적 요소는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얘기를 어렵게 쓴 거예요.
자, 그 뒤에 내용 볼까? 그래서 이걸 정확히 해석을 하면 지금 답이 되는 거야. 이거 무슨 얘기야? 그럼 요지는 뭐니? 어떤 객관적 증거나 요소가 어떤 사실 주장이 있어. 그걸 뭐 해야지 너가 좋은 거다. 받아들여야 너한테 좋은 거다 이런 얘기야. 받아들여야 너한테 좋은 걸로 판단이 된다. 근데 이제 밑에는 뭐라 그랬니? 현실 도피 하니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제 되는 것이고. 자, 다시 볼까요? 사람들은 종종 원하지 않아요? 증거를 찾아보는 걸. 이 무엇에 대한 증거를? 이 증거는 그 사람들이 믿기 원하지 않는 증거를 찾아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현실 도피를 해버린다. 위에서 다시 연결시켜보면 요지가 나온 거지. 어떠한 객관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게 증거라 보자. 객관적 요소인 증거가 너한테 도움되려면 너는 뭐 해야 돼?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 받아들여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종 뭐 한다? 그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얘기야. 자, 아마도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건데요. 그들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말이죠. 질병 걸렸으면 뭐 해야 돼 이걸? 병원 가서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 그러나 이게 사역동사예요. 그리고 뒤에 동사원이 온 거예요. 그러나 의사들로 하여금 검진을 해보도록 하게 만드는 거 대신에 그러한 사람들,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refuse 위에 또 투부정사. 심지어 의사 본다는 얘기는 진찰하다죠. 심지어 진찰하는 것조차도 거부를 하게 됩니다. 현실 도피를 해버린다. 그리고서 이제 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도피한다. 자기 세계관에 대한 나는 되게 완전히 건강해 라는 세계관에 대한 위협이 너 질병 걸렸을 수도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진찰 자체를 안 받는 현실 도피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 이 첫 문장이 어렵지만 다시 한번 얘랑 연결시켜서 해버리면 사람들은 어떠한 객관적 증거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면 그 사람은 그건 뭐가 결정하는 거다 도움이 되냐마냐는 그 사람이 그 증거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ignore 무시하느냐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썼지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지가 나온 거지, 그지? 그래서 저는 사실 요거 읽고 풀기도 했고 요거 읽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정확히 해석을 해보니 증거를 받아들이란 얘기구나. 회피하지 말고. 자, 마지막 12번까지 합시다, 여러분. 자, 요거는 문제 쉬워요. 연결어라서. 자, 이거는 순서로 내기 딱 좋습니다. 순서로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바로 규정적 규범과 금지적 규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봅시다. 가치들은 제공합니다. 이상이나 믿음을 제공해 행동에 대해서. 자, 그러나 얘는 근데 지금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뭔가 규범에 대한 강조를 해요. 자, 그러나 생략된 주어는 values예요. 그러나 가치들은 요 단어를 보자. 말해주지 않아요. 뭘? 자, 여기 두 개가 반의어예요. explicit 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고 implicit 이라는 단어가 있고, implicit은 뭐긴 이건 imply에서 파생된 거겠죠. imply는 뭐지? 암시하다. implicit 뭘까 그럼 이건? 넌짓이 나타내는. 그래서 대놓고 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다? 묵시적인, 암시적인 이런 뜻이에요. 속에 숨겨두고 있는. implicit이 뭐니 그럼 이건? 뭐니? 함축적으로라는 뜻이에요. 함축적으로 속에 숨어놓은 채로 이런 뜻이고. 그럼 반대로 explicit은 x는 아우지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지. 뭐니 이건? 뭐니? 명확하게, 대놓고, 뚜렷하게, 노골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두 개가 반의어다. 자, 그러나 이런 가치들은 대놓고 말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얘가 말하는 건 지금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읽으면 가치라는 거의 역할이 뭐냐 같은데 이거는 그냥 말한 겁니다. 왜냐? 그 뒤에 역점이 나와서 얘를 강조하려고 일단 대비시키려고 쓴 거고 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반면에 얘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건 규범이 키포인트예요. 자, 반면에 항상 역적 때 중요한 내용 나오는 거 체크하시고, 자, 반면에 규범이라는 것은 강조해주겠죠? 정말로 가지고 있어요. 특정한 세부적인 행동적 예상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범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주제고, 자, 규범들은 established 앞에서 외웠었는데 그때 무슨 뜻이었지? 설립된도 됐는데 그때 우리가 기존의라는 뜻도 있었죠, 그죠?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규칙입니다. 혹은 확립된, 뭘로 해도 무방해요. 규범이라는 것은 이미 확립된, 존재하던 규칙입니다. 행동에 대한, 그리고 또 이것도 행위죠. 행위에 대한 표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규범이 주어지게 돼요. 일단 prescriptive는 prescribe에서 왔죠. prescribe 원래 우리가 많이 쓰던 뜻은 뭐죠? 약국에서 예방은 아니고 처방하다, 그죠? 처방전 써주는 거. 그 뜻이 있고, 처방한다는 얘기는 너가 뭐 하라는 얘기야. 내가 적어준 이 약대로 먹으라고 정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규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규정하다. 그래서 규정적인 규범이 첫 번째가 되고 규정적 규범이란 건 뭐 하라는 얘기야? 이 규범대로 뭐 하라는 얘기야? 해라 이런 얘기야. 하라는 규범입니다. 좋은 행위를 나타내는 거. 규정적 규범은 진술해 주는데 어떠한 행동이 적절한지 아니면 받아들일 만한지 말이죠. 그 뒤에 구체적 상황이 나와서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정 양의 돈을 이 메이크는 만들다가 아니죠. 돈을 벌다예요. 일정 정도의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예상됩니다. 그 다음 봐봐. file이란 게 동사로 쓰였어요. 동사는 뭐지? file? 파일 그건 파일. 파일 쌓다. 파일 뭐지? 파일 신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신고하다 혹은 제출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 사람은 예상되는데 뭐 한다고? tax return 보세요. return이란 게 뭐라고? 돌아오는 거 말고 무슨 뜻이 되고? return이란 건 내가 돈을 투자했어. 나한테 돈이 돌아와. 그게 뭐니? 나의 수익이지. 수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소득이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신고하도록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o라는 단어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아마 뒤에 어딘가에 나올 거예요. 여기서 o라는 동사만 나왔지만 o a to b를 알아두셔야 돼요. o a to b. 뜻이 뭘까요? 그렇지. a를 빚지다거든. 누구에게? B에게 이렇게 돼요. 알아두시고 외울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해석으로 가면 돼. 근데 봐봐. 이런 게 또 나온다. O, B, A 이렇게. 전치사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 명사 두 개 있는 이 B하고 A는 뭐라는 얘기야? 얘는 간접 목적어에게. 얘는 을이에요. 뜻이 뭐다? B에게 A를 빚지다. 그러니까 원래 요게 있는데 바꾸면 이게 to B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둘 다 알아두세요. 이거. 아마 뒤에 어딘가 나올 거예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그냥 동사만 쓰였고 그래서 얘는 뭐 돈을 빚지다라는 뜻도 있고 빚지다라는 얘기는 그 갚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내야 하는 어떠한 세금을 pay 바로 지불하도록도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투부정사로 연결된 거예요. O에 쓰이면 알겠지? 그치? O, A, to B 기억하시고 요거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관습에 기반된 규범들은 direct 동사로 뜻이 뭐라고 이거? direct 방향을 잡아줘. 그렇지. 방향을 잡아주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요거 하도록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규범에 기반된 관습에 기반된 규범들은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direct는 그래서 사역동사니 아니죠. 하게 만들다라고 하지만 지각동사니 아니지. 일반 동사잖아. 그래서 투부정사를 쓴 거예요. 이렇게. 동사 원형도 안 되고 ing도 안 되고 우리로 하여금 문을 열어주도록 만듭니다.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이야. 여기까지는 해야 할 행위. 규정적 규범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 뒤에 보면 요 proscriptive는 처음 보죠. 그죠? proscribe가 이게 금지하다라는 뜻이죠. 금지하다.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prescriptive 금지적 규범입니다. 반대기 때문에 반면에 그러나 자, 금지적 규범이라는 건 진술해 주는데 어떤 행동이 부적절한지 혹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를 말이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문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동사 자리를 잘 보세요. 주어가 지금 굉장히 길지만 단순해요. 주어 1, and 뒤에 주어 2가 이렇게 두 가지 주어가 있는 거라서 비동사는 is가 돼야 되고 또 하나 동사 자리가 반드시 돼야 된다. 앞에 동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단어 prohibit 목적어 from ing 뭐였지 이거?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막다, 금지하다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를 정리했는데 이게 또 새롭게 추가된 이거 EBS에 처음 나왔어요. preclude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처음 나왔네. 그래서 이것도 금지하다입니다. preclude. 이것도 이제 추가해서 외우도록 하자. 금지하다라는 동사예요. 이거 처음 나왔습니다. 단어 안 좋지, 그지? 외워야겠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preclude도 추가해서 동의어로 같이 외우도록 합시다. 나올 때마다 추가해서. 자,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EBS에 나왔지, 그지? 그럼 이게 직접 연계 때는 당연히 나오고요. 간접 연계로 간다 할지라도 EBS에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다른 지문에 낼 수 있다고. preclude라는 단어를 금지하다라는 단어로 단어 안 준 채로 그래서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동의어를 자꾸 정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제가 동의어로 정리하는 거에는 preclude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하는 거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추가를 자꾸 시켜줘야 돼. 그럼 이제 여러분 후배들이 그거 가지고 또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자꾸 단어를 자꾸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 단어 애들이 다 익혔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자, 첫 번째 주어 법. 어떤 법이냐? 우리가 운전하는 걸 막는데 바로 그 속도 제한 넘어서 말이죠. 그 법과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했죠? manner는 뜻이 뭐라고? manner 자체만 쓰면 방식, 방법인데 manners가 되면 그때 걔가 뭐다?
예의 범절이란 우리가 말하는 그 매너가 된다고. 항상 S 형태 붙여줘야 돼요. 좋은 예의 범절. 바로 뭐냐 그거는 못하게 하는 건데 당신으로 하여금 이야기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수업 시간에 말이죠. 그리고 주어가 두 개였기 때문에 are examples 이러한 두 개가 훌륭한 예시입니다. 뭐에? 금지적 규범의 예시가 됩니다. 순서로 되기 너무 좋지 않니 이거 그지? 순서 개념을 잘 보시고 자 규정적 그리고 금지적 규범들은 작동합니다. 모든 수준의 사회 여기저기에서 다 말이죠. From it to be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그 활동에서부터 자 formulation 보세요 여러분. form 만들다 형성하다. formula 뭐지 이게? 공식, 형태 이렇게 되고 formulate 뭐겠니 그럼 동사로 무엇을 공식화하다, 형태로 갖추다 이런 뜻이고 형식을 갖추다. 봐봐. 그러면 formulation은 뭐겠니 이건? 형태를 갖추는 것, 그죠? 뭔가 형상을 갖추는 것, 공식을 갖추는 것 이럴 뜻이에요. 법에 있어서의 형식을 갖춰. 그 여러분 답지에 좀 어려운 말로 법전화라고 돼 있어요. 법전이 뭔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추상적인 법이라는 개념을 책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라고. 그걸 이제 법전화라 그래요. 좀 어려워? 그러면 법을 만드는 거, 법을 형상으로 만드는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전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사회에서 다 작동을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규범이 있다. 바로 규범의 주제는 이거예요. 규범의 두 가지 특징 혹은 종류. 바로 규정적 규범과 금지적 규범. 이게 질문의 제목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실전화법이죠, 그죠? 그거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과제표대로 하세요. 그거 제가 뒤에 강의 노트에 저번 주 거랑 이번 주 거 10개 이렇게 20개 분석한 거 붙여놨어요. 최대한 상세히 써서. 그거 실전화법 푸시고 별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수고 많았습니다.